한국은행이 금리 올렸다. 이제 전 국민이 다 아는 소식이고 앞으로도 한 두세 번 더 올릴 것 같다. 역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5월 소비자 물가 통계가 나오는데 아마도 5%라는 숫자를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으니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이 미리 나왔겠죠. 일종의 에어백 같은 그런 정책이었을 텐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직접 대출금리를 올리진 않지만 시중금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한도는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원리금 상환해야 되는 액수가 늘어나면 돈을 덜 꿔줄 테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무려 50년 만기의 모기지 상품 출시를 예고한 상황이에요. 이걸 두고 말들도 참 많은데요. 오늘 이슈발전소에서는 정부가 이 금리가 올라가는 시대에 어떤 대출, 어떤 상품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효과는 어떨지 살펴볼게요.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다시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대출금리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4월 달에 이어서 5월 달에도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가 올랐는데요. 현재 그래서 기준금리는 1.75% 수준입니다. 작년 7월, 1년도 채 되지 않았죠. 당시에 이제 0.5% 수준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1년도 되지 않아서 1%포인트 이상 오른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는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올라갈 걸로 이제 시장이 예측을 하면서 채권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살펴보면요. 5년 동안 고정금리 이후에 변동금리로 전환이 되는 혼합형 상품의 경우에 신용등급 1등급인 분이 현재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가 연 4.06%에서 5.56% 수준이었고요. 한국은행이 어제 통계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요. 4월달 평균 가계대출 금리가 나왔습니다. 4%를 넘었는데요. 이게 2014년 이후로 8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평균 금리가 4%가 넘었다. 상당히 와닿는 숫자거든요. 예. 체감이 확 되는 숫자인데 집을 사야겠다. 실수요자들은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거예요. 대출금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8월 이후에 기준금리만 해도 1.25%포인트가 올라왔으니까 대출금리도 상당히 올라갔을 거거든요. 실제로 부담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작년 7월 같은 경우에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작년 7월에는 적용되는 금리가 약 2.92%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을 구매하실 때 3억 5천만 원가량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가정을 하면요. 30년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할 때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 규모가 약 126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조건으로 현재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요. 적용되는 금리가 약 4.5% 수준이고요. 그럼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 규모가 177만 원입니다. 무려 1년 새에 매월 갚아야 하는 부담이 50만 원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1년 동안 이자 부담만 600만 원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은 생활비에서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가계 전체로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혀볼게요. 그러면 가계 전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자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이제 전체 가계 대출 총량이 1,752조 원 규모입니다. 이 중에 약 77% 정도가 변동금리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이 여파를 맞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요, 1,752조 원에 이제 기준금리 한 차례 인상할 때 0.25%를 곱하고 여기에 변동금리 채택하고 계신 분들 77%를 곱하면요, 대략적으로 한 번 올릴 때마다 전체 이자 부담이 3조 3,739억 원 늘어나게 됩니다. 작년부터 8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걸 감안하면은 지금까지 약 26조 원 가량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 셈입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출렴해서 더 부담하게 된 게 26조 원이면 이만큼을 쓸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참 고민스럽기도 해요. 내수가 어려워진다고들 하는데 앞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은 대출 이자 부담이 이제 커지면서 대출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실 텐데 아마 그래서 나온 상품이겠죠. 이걸 길게 쪼개서 갚으면 어쨌든 돈을 더 꿔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작년에 주택
주택금융공사에서 빌려줬던 게 40년 만기 그 상품이 나왔었고 올해는 이제 50년 만기 상품이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시중은행들도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쏙쏙 출시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올해 8월부터는 50년 만기 모기지 상품을 내놓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현재도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이나 이제 적격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신혼부부와 이제 청년층을 대상으로 만기 40년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이제 8월부터는 이 만기를 10년 더 늘리겠다고 이제 예고를 한 거고요. 40년 동안 이제 갚아야 될 대출금을 50년으로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월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럼 얼마나 줄어들게 되느냐? 방금 예시로 들어드린 대로 3억 5천만 원을 만기 40년 동안 이제 갚을 때 연 4.5% 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면은 매월 이제 드는 부담이 약 한 157만 원인데요. 50년으로 늘릴 경우에는 이 부담이 10만 원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자 부담도 좀 줄어들고 한도도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테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 한도가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연간 갚아야 되는 원리금 규모가 자신의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는 DSR 규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기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매년 갚아야 되는 원리금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현재 연소득 만약에 5천만 원 직장인의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금리가 4.5%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만기 40년의 경우에는 최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약 3억 7천만 원 가량인데요. 만기가 10년 늘어나게 되면은 대출 한도도 약 3천만 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단 오랫동안 할부로 갚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조금 더 비싼 걸 살 수도 있게 되겠고, 이게 가전제품 할부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오래 갚아야 된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자, 그런데 정부가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요걸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좀 늘린다고 하는데 보통 정책금융상품은 이자나 조건이 좀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도 조금 한정해서 지금 이 상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연소득 7천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보금자리론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계속 기준금리가 높아졌다 보니까 40년 만기로 이제 보금자리론을 빌릴 때도 금리가 연 4.5%로 상당히 높게 지금 올라왔네요. 책정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기도 하고 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금리 인상기에 그래도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상품인데요. 문제는 이 상품이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이제 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요. 올해 4월 기준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이 7.7%에 불과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 서울 기준으로 보자면은 전체에서 한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는 62% 가량이었는데요. 불과 5년 새에 10%도 채 되지 않아서 그렇다면 이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 수도 그만큼 확연히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를 해보면요. 보금자리론 공급 실적이 6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제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상한선인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이제 주택 상한선을 조금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기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들이 시중은행에서도 나오고 정책금융 상품으로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은 들어요. 만약에 40년, 50년짜리 대출을 받는다. 이게 본인의 선택이기는 한데 30살에 받는다고 치면 40년짜리면 70까지 갚아야 되고 만약에 50년짜리를 갚아야 된다. 80까지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생에 걸쳐서 돈을 내내 벌 수 있는 게 아닌데 두 가지 걱정에 하나는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 다른 한 가지는 은행 입장에서 이거 제대로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용자가 늘어나면은 금융권에 이른바 그 시스템적 위기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제 주택 가격이 계속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년 동안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럼 40년쯤 됐을 때는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그쵸. 발생하지 않을까 이 우려가 있으신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이제 매매하는 이 기간이 그렇게 40년, 50년까지 길지 않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아마 제가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요. 네. 이 보금자리론 이용을 해서 이제 상환을 하는 이 주기가 대략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아, 중간에 집을 팔아서 만약에 집값이 올랐다 하면 그 차익 등을 활용해서 갚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초장기로 빌리는 대출 상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김유신 기자님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중한 한 표들 다 행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9시에 오겠습니다. 발전.